네, 이번 시간에 상관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생제라는 것은 상관이 재성을 생한 것을 상관생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생제. 네, 간목일간들은 정화가 상관이죠. 상관이고 재성은 무토하고 기토가 재성이죠. 그래서 이를 일러 상관생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지의 진술충미도 일단 같이 상관생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을목이 병화를 보면 상관이죠. 그리고 토가 재물이 되고 하니까 상관생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병화는 기토가 상관이고 경금하고 신금이 재성이죠. 그래서 상관생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는 무토가 상관이고 재성은 동일하다. 그리고 무토는 신금이 상관이고 임수나 기수가 재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관생제다. 그리고 기토는 경금이 상관이고 재성은 동일하다. 그래서 상관생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경금일간은 괴수가 상관이죠. 재성은 간목, 을목이 재가 된다. 그래서 금생수에서 상관생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금이 임수를 보면 상관이고 재성은 동일하게 목이 재성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을목이 상관이고 재성은 정화가 재성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상관생제가 되는 것이고, 기수는 간목이 상관이고 재성은 동일하게 화가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생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관생제를 하기 전에는 상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상관이라는 것은 1번 외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보다. 이런 외부 환경을 보면서 그것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경쟁적 환경에 놓이는 환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가는 것을 상관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생제는 외부 환경에 맞는 시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사업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한다. 상관생제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의식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상관은 뭐냐면 단점이 있죠. 많이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관의 특징은 행동이라든가 말투, 언행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불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인의 극을 받아야 돼. 정인에게 극을 받으면 상관은 뭐냐면 정인한테 극을 받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정화가 상관이면은 괴수가 정인이죠. 정인이면 경계충, 수국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인의 극을 받으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재능이나 응용력, 말투, 행동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지식을 기반했다는 거죠. 기술은 뭐냐면 지식을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정인하고 관인 상생을 하면 귀하다. 상관생제는 부하다 이런 거예요. 부한 사람이 귀할 수 있고 귀한 사람이 또 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생제는 외부를 의식한 경제적 거리 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관생제는 뭐냐면
이익에 대한 이제 그 상대를 보는 그러니까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찰 능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상관생제를 하는 것은 열심히 버는데 지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명하다. 그래서 상관생제는 정인의 제환을 받지 않으면 이제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인이 극을 받아줘야 돼요. 정인의 극. 상관은 생제할 때 반드시 정인의 극을 받아서 현명해져라 이거예요. 현명해져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환을 받으면 경제적 활동이나 돈벌이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높게 이제 책정이 되면서 벌이 활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상관생제가 안 되면은 그 현명하지 못하다고 그랬고, 상관이 또 뭐냐면 상관생제를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상관을 정인이 극하죠. 정인이 극하면 상관이 극죠. 그러면 정관이 살아나는 거야. 살다. 이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극해서 정관을 구한 것은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폐인. 이런 것은 상관폐인이라고 그랬고, 정인이 너무 왕해서 식상을 아예 죽이면 이것은 뭐냐면 상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진되다. 그러면 상진되면은 남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이 없게 되죠. 그리고 손님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상관 정이 너무 이제 상진시키면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 국민성의 한 50% 이상, 60% 가까이 상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일단 떨어져요. 상진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함유되겠죠. 능력이 함유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능력이 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약하게 되니까 재정을 생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벌이 활동이 잘 안 되고 경제적 활동보다는 그냥 정인의 왕, 자기 준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저 초급 때는 상관은 그냥 정제나 편제를 생해서 시장성으로 빠지는 것, 마인드를 가졌고 시장성이죠. 그래서 사업자 기질을 가졌다. 그래서 부를 쫓는다. 부를 쫓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인의 이제 생을 받으면 극을 받으면 현명해진다. 더 남들보다 현명하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이제 정인의 극을 받아서 관성이 구해지면은 일단 남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이제 관인상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정인이 극을 해주면은 현명해진다. 시장성에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관이 또 뭐냐면 비견이나 겁재가 생할 수 있어요. 겁재가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간, 간목이 가민이 됐어요. 을목이 이렇게 병화는 시키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정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겁재가 있어요. 겁재가 있고, 여기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근이 있는 거예요. 근이 있을 때 이 겁재는 뭐냐면 나의 직원이나 부하 아랫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시키면 일을 들을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이 없으면은 이제 만약에 을묘무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직업궁이라고 해요. 여기 월지를 직업궁이라고 하죠. 직업궁. 네. 그냥 뭐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되지만 어떤 능력이나 그 기운적 요소를 봤을 때 위, 아래, 상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우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봐야 돼요. 비견이 있다. 일간이 있고 비견이 있는데, 이제 상관이 있고 이제 재성이 어디 있다라고 치면 비견이 상관을 행해서 재성으로 가느냐, 이것은 나를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게 그 비견이나 겁재가 상관을 생각하지 않고 재성으로 바로 간 것은 나의 경쟁자라고 해요. 경쟁자라고 해서 일단 이제 쟁제를 시키는 거죠. 재성을 찬탈할 수 있다.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겁재가 상관을 행하지 않고 바로 정제를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물 쟁제라고 하죠. 그럼 영역이 없어지거나 이제 재물 손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항상 있는 사주들은 식상을 생하는 사주인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재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나보다 이제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죠. 겁재가 상관을 생했다라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재성을 벌어주지만 언제인가는 이제 쟁제가 일어나면은 재물적으로 이제 손재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하나 보죠. 병호, 갑오, 을추, 이모, 여자. 그러면 이제 대운이 이제 여자는 양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역을 순행을 말고 역순으로 가야죠. 그러면 계사 대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임진 그리고 신명 경인 기축 모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춘절로 갔다가 동절로 가죠. 춘절로 갔다가 동절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주예요. 그러면 그 식신이 많죠. 식신이 지지에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주를 보다 사주 정설에 보면 뭐 이렇게 식신이 많으면 상관 성향이 있고 편인이 많으면 뭐 정인이 많으면 편인으로 만약에 길신이 흉신화 된다는 말들이 이제 있죠.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식신은 식신이고 상관은 상관이고 정인은 정인이고 편인은 편인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왕하냐 약하냐로 봐야지 그걸 막 이렇게 기운 바뀌었다 이렇게 단번에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중에 이제 병화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상관 성향이죠. 상관이에요. 상관이다. 상관인데 재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편재로 되어 있다. 편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글자성으로 상관생재는 되어 있다라는 거. 상관생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경제적 벌이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상관생재 하는데 정인이 이렇게 그걸 해줬나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글자상으로는 있어요. 글자상으로는 있죠. 그리고 재화를 받아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뭐냐면, 이 을목이 그 병화라는 나보다 똑똑한 겁재가 있어요. 겁재. 을목은 가지라면, 간목은 기둥에 속하고, 이것은 이제 병화가 있으면 등나개갑이라고 그래요. 등나개갑. 네, 간목을 타고 오르는 것을 이제 등나개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나개갑. 그래서 이제 그 사주 자체가 이제 일단은 상관생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생재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정인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어느 정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을 확인할 때, 상관이 재성할 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겁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을목이죠. 을목인데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구분을 해야죠.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면 뿌리가 일단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죠.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는 겁재가 뭐냐면 재성을 만나러 가있죠. 만났죠. 그러면 이 겁재가 재성을 쟁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쟁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재물 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살들은 뭐냐 오축 기문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재성에 기문이 붙으면 이제 돈 버는 급이 조금은 떨어진다. 관성이 기문이 붙으면 관의 모양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살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관성이 기문이면 뭐 망한 회사 돈 잘 안 나오는 회사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금방 그 월급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뭐냐면 불안정한 회사들이 많죠. 이 돈도 어떤 돈이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각기하고 암합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겁재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원이 아니고 나의 사업 파트너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뭐냐면 근에 와 있었어요. 나이가 지금은 이제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신금이 목을 쳐낼 수 있는 환경에 왔었다. 그걸 무엇을 말하냐면 비겁을 쓸 때 이렇게 근이 왔어요. 근데 환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겁재가 항상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묘가 있으면 어디가 내가 이제 인묘 이렇게 갖고 뿌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냐 내가 어떤 데리고 있던 이제 파트너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근이 없다가 운에서 대운에서 온 것은 뭐냐면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무언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생재하는데 편재로 갔어요. 편재로 가고 이 뭐냐면 간목이 천간에 있는데 그 뭐냐면 재생관을 한 거예요. 이게 겁재를 제거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겁재 간목이 살아있는 이렇게 땅 쳐가지고 이걸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쟁제의 소지가 있다. 쟁제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 돈을 뜯긴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일수 이렇게 이제 사채업 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근데 뜯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겁재를 제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 천간에 경금이 있어야 이 각경충으로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겁재를 제거하려면 재생관 대농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겁재가 살아있다. 그래서 재물 손재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주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겁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물력이 다르고, 그리고 겁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비견도 또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일간이 어떻게 비겁을 쓰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겁재를 근으로서 내가 부하로 나의 이제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썼느냐를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손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축오라고 해서 이건 이제 기문 탕화로 되어 있어요. 신살로는 기문 탕화. 그래서 이제 재성에 기문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뭐냐면 상관생재라는 거예요. 상관생재. 이제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서 겁재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살림이 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으로 해석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자가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관이 이게 드러나면 상관이거든요. 상관생계에 있는 겁재가 이 상관을 생해 가지고 재성까지 간 거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겁재는 항상 근이 있으면 비겁이 생하는 것은 나의 직원이나 이렇게 사용 아랫사람 부하로 쓰지만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항상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관으로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겁재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사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자체 겁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재산이 잘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큰 재공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 이렇게 이제 재가 오죠. 재가 오고 지지는 이제 수라는 거예요. 환경은 자축이라는 것은 이제 괴수 기운을 가졌어요. 전번에 얘기했듯이 인묘는 간목의 기운을 가졌고 묘지는 을목의 기운을 가졌어요. 그런데 괴수의 기운을 가졌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환경에도 와 있고, 지지로는 공부 환경에 와 있고, 그리고 재성이 운에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생계에 의해서 경제적 시장성이라는 거. 인성이 이렇게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 상관생계하는데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 금전적 거리 활동이 시장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초보 때. 그리고 이제 신축, 경자, 기묘, 의뢰. 일단 월령이 편제예요. 편제.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고, 식신이 있어요. 이렇게 편관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생을 봤죠. 이제 상관생계죠. 상관생계, 식신생계. 식신생제 하는 거죠. 식신생제도 있죠. 글자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계절에는 이제 식신생제가 원래 맞는데, 시간이라는 상관생제 하는 사주거든요. 그거는 음양오행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식신하고 상관도 같이 있어요. 세월 따라 이제 이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상관생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이 있죠. 그래서 근이 있고, 식신이나 이제 상관들이 재성을 생한다. 그래서 이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사. 사주에 뭐가 없냐면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 인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성이 무엇이냐면 관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죠. 그러면 그 생을 받은 인성이 정관을 또는 편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이죠. 이렇게 살이라고 하고, 이거는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식신제사도 약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풀면할 때 하고, 일단은 뭐냐면 편제다 이게 편제. 그리고 이렇게 방합도 돼 있어요. 해자축 방합. 그리고 해묘도 있죠. 그리고 자축 육합으로 복잡하게 지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합.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지합이라고 하죠. 지합. 그래서 그 육합은 뭐냐면 그 땅이니까 어느 이제 남한과 북한 또는 뭐 어디 이 부족과 이 부족의 만남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충이 들어가면 육해라고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니하고 좌오 뭐 이런 충이 되면 육해가 발생합니다. 육해라는 것은 이제 감정 이지러짐이라고 하는데 싸움 났다 뭐 이런 거 하죠. 작년 같으면 이제 싸움 나고 안 좋죠. 자축에 충이 들어 육미충이 들어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사주 해석하려고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제가 있는데 식상들이 생을 하는데 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이 있고 그래서 재정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재정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뭐냐면 장사를 해야죠. 장사. 그러니까 상관생재 하는 거예요. 상관생재 하는데 근이 있어요. 근이 있어서 일단은 축토라는 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있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식당, 음식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관생재가 되면 장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인성이 없으면 이 관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관성은 인성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상이 이렇게 사지에 왕하게 되면 그냥 탁 쳐내는 거예요. 자월에 금들이 이 목을 탁 쳐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이 크는 환경이 없어요. 병화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이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물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나물이나 이제 음식 재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관생재, 식신생재 해가지고 근이 있어서 제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살. 근데 이것은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식신제살 하면은 원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경금을 쓰게 돼요. 이렇게 상관생재로 가서 이 관성이 인성이 없어서 저 관을 살려낼 수는 없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생재로 가서 이런 개인적 벌이 활동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바라볼 때 이 뭐 환경을 의식하고 어떤 벌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상관은 직접 본인이 참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물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인성의 재화를 받으면은 그래서 똑똑하고 현명한 시장성 환경에 잘 맞춰서 남들보다 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